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유미입니다. 오늘 제가 6강 동안에 할 얘기들은 이제 종가종이 만날 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 이번 제가 사실 보통 강의할 때는 이제 해로웨이가 뭐 어떤 삶을 살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는 거의 안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해로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유를 전개하게 됐고,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의 책을 읽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 종가족이 만날 때 지금 책은 다 갖고 계신가요, 선생님들? 손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책을 이 강의는 책을 잘 읽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책을 읽으셨다면 책을 읽으신 거에서 좀 궁금한 점이나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했다가 강의 때 이렇게 그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강의할 제목은 제가 6개의 주제로 읽는 종가족이 만날 때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첫 번째가 이제 코스모폴리틱스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자본, 고통 나누기, 뭐 체험적 커뮤니케이션, 자연문화, 그리고 소화불량, 영양가 있는 소화불량, 이렇게 이제 6개의 주제로 잡았고요. 그 순서들은, 그러니까 매 일장이 사실은 이 사람의 철학적인 그 이야기가 이제 거의 다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매 장마다 일장은 언급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일장을 깊이 읽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일장이 제일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로웨이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공산의 사유라는 책을 20년에 썼고, 그 다음에 트러블과 함께하기가 사실은 종가종이 만날 때보다 훨씬 뒤에 나온 책입니다. 2016년에 나왔는데, 2016년에 나왔죠. 2016년에 나왔고, 재작년에 이제 21년에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책이 그 종가종이 만날 때라고 하는 복수종들이, 그러니까 제가 부제를 복수종들의 정치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종가종이 만날 때, 그 다음에 그 트러블과 함께하기 하고 같은 시기에 나온 책이 이제 매니페스토리 해로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해로웨이 선언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책에 이제 반려종 선언이 들어 있잖아요. 그 반려종 선언에 복수종, 멀티스피시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멀티스피시스를, 그러니까 복수종, 저는 이제 복수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수종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멀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다수는 적다, 많다, 이런 걸 할 때 마늘 다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닌 복수, 단수 복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아닌 여러, 그러니까 많다 적다의 의미가 아니고 여럿이다라는 의미로 그 복수종이라고 이제 했고, 종가종이 만날 때는 복수종의 정치, 이 멀티스피시스 그 복수종들의 정치로 이제 그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제목을 코스모폴리틱스라고 잡았습니다.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강의 목차는, 오늘은 이제 코스모폴리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거의 주된 키워드는 함께 되기, 세속성, 물질 기호론, 코스모폴리틱스, 반려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은 제가 가로로 여기 1, 6 이렇게 적어놨죠. 1장과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장은 이제 그 종가종이 만날 때가 1장이 그렇죠. 종가종이 만날 때가 서문이고요.
그 다음에 6장은 이제 유능한 신체와 반려종,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6장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강은 이제 2장, 살아있는 자본,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본은 이제 lively capital이라고 이제 막스가 자본을 살아있는 거라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질적인,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그런 거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가지고 온 말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스가 이야기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그리고 해로웨이가 만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살아있는 자본에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복제견의 문제,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장과 5장의 내용이 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강은 이제 고통 나누기입니다. 이 코스모폴리틱스, 복수종의 정치에서 고통 나누기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복수종의 정치적인 그들 사이에 결코 평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통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응답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무엇이고, 또 돌봄,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3장, 4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강은 체연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그 장도 있지요. 그러니까 체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그러니까 열림이라고 한 1장에도 열림에 대한,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용어입니다. 이제 그 열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접촉지대, 그 다음에 일과 놀이, 그래서 1장, 7장, 6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5강은 이제 해로웨이의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연 문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 대시 문화가 아니고요. 자연점 문화가 아니고요. 자연 문화입니다. 내추럴 컬처입니다. 그래서 네이처 컬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그게 중요한 그 키워드는 브루노 라뚜르의 대분기, Great Division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린 마굴리스의 공생 발생, 그 다음에 마투라나와 바렐라들이 얘기했던 자율 생산, 그 다음에 함께 만들기, 그 심포에시스,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공산을 말씀드릴 거고요. 아직 이제 when species meet, 그 종가족이 만날 때에서는 심포에시스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고 making with, 이렇게 함께 만들기라는 용어가 나오고, 심포에시스는 이제 그 트러블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접힘, 이거는 이제 육신의 접힘 라고 하는 것은 메르퐁티를 가져와서 이제 헤르베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르퐁티와 도나이드라고 하는 기술 철학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거, 이것은 1장, 9장, 11장이 될 거고요. 6강은 이제 영양가 있는 소화불량,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캐런 베러드의 내부작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데리다의 잘 먹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1장, 11장, 12장이 되겠습니다. 해로웨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했을 때, 해로웨이는 자기가 스포츠 기자의 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로웨이는 이제 1944년생이지요. 4년생. 그리고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콜로라도주는 이제 로키 산맥의 서쪽에 있는 아주 그러니까 이 도시가 만들어진 것은 이제 골드러시 이후에 만들어졌고요. 이제 그래서 무슨 뭐 동부 쪽 미국의 동부 해안은 이제 뭐 뉴욕이나 이런 굉장히 많은 다인종들이 있는 그런 그 쪽이거나, 아니면은 캘리포니아의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이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농업 지역도 아니고 동부의 그 다인종들이 부글부글하는 그런 혼종적인 지역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별 특색이 없는 그런 지역의 그 출신이고요. 아일랜드계 어머니가 이제 아일랜드의 그 노동자의 딸이고 아버지는 이제 그 해로웨이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해로웨이 할아버지는 꽤 큰 사업가였어요. 꽤 큰 사업가였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이렇게 실업 농구 팀을 만들기도 하고 무슨 큰 식료품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제가 해로웨이에 대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 사람이 사유를 어떻게 형성하게 됐는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 사람은 언제나 누구도 역사 바깥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형성되어져 온 것은 이 사람이 살아왔던 퍼스널한 개인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았던 지역, 그 지역의 역사, 거기에는 인종적이고 계급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구성되어져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왔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제 스포츠 신문 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거 굉장히 희한한 사진이죠. 다리가 공중에 떠 있어요. 이 해로웨이의 아버님 프랑크 우튼 해로웨이는 아주 어렸을 때 생후 16개월 때 이제 미끄러져서 그 고관절 쪽을 다치고 그때 그 결핵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게 결핵이 이제 대퇴부 이런 데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다리가 하반신이 이제 석회화 됐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거는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우튼 해로웨이 프랭크 우튼 해로웨이의 아버지의 재력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고치려고 덴버의 온천지대에 이제 원래 이제 콜로라도주에 살지 않았고 접경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온천 지역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제 살게 됐고 그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농구단이 원래 이제 지금은 스포츠에 이렇게 요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흑인들이라든지가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처음에 실업팀에서는 백인 중심의 스포츠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인들은 중간 관리자로 승진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로웨이는 스포츠는 인종화라는 신체적 실천의 다양한 양상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종화라고 한 신체적 실천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양상으로 펼쳐지는데 스포츠도 그 중에 하나이고 아버지가 스포츠 기자였던 것은 그 인종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인종과 돈은 아버지가 스포츠 기자가 된 경위를 구성하는 일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백인으로서의 해로웨이 존재 방식이나 게임 이야기를 구성하는 일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로웨이 또한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는 농구 선수도 했고 자신에게 카이엔하고 이제 어질리티 경기도 하고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백인으로서의 존재 방식, 존재 양식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인터넷 찾다가 이렇게 풋풋한 사진을 발견하게 됐어요. 해로웨이 아주 젊었을 때의 사진이에요. 해로웨이는 덴버에서 이제 한 장의 잎사귀처럼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데 그 책은 이제 대담집인데 이 사람의
어렸을 때 이야기, 이 사람의 이제 전기, 이런 것들을 쭉 많이 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로웨이는 고등학교 때는 수녀들이,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수녀들이 운영하는 그런 미션 스쿨에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수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가톨릭,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가톨릭 신자이고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고 종교에 아주 자기도 굉장히 열심한 신자였고 뭐 14살 때는 심지어 그 낙태 반대에 대한 글을 막 쓰고 낙태 반대를 옹호하는 찬성하는 게 아니고 옹호하는, 생명을 죽이면 안 돼 뭐 이런 글을 쓰고 반공산주의의 그런 이성복 어린이처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이 여성이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수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중적이지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굉장히 독립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에 듬뿍 절어 있는 사람들이 수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그 학문적인 성취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수녀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에 절어 있는 사람들도 수녀들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수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사춘기 시절에 뭐 어떤 의식화를 거쳤는지 이렇게 자기 뭐 이렇게 삼촌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 때부터는 이제 아주 그 가톨릭 좌익이 됐죠. 그리고 대학을 선택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가톨릭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 콜로라도 안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가톨릭 그 학교가 없었나 봐요. 근데 그 멀리 가기에는 돈이 없고,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의 덴버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그 캐리 울프하고의 대담에서도 그랬고, 사이보그 선언에서도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냉전, 스푸트니크 아시죠, 그죠? 인공위성 소련이 이렇게 발사한.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군사주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서 66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학을 가는데 1년 정도 유학을 가죠. 근데 66년이 그렇잖아요. 68 혁명이. 그래서 67년, 68년을 그 프랑스에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때가 프랑스는 이제 그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 그 인도차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68 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막 시위가 격화되고 그런 와중에 있었던 거죠. 알제리가 독립하고 난 이후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 굉장히 그 생물학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 대학에서는 동물학과, 철학과, 영문학을 3개를 복수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 예일 대학으로 가죠. 그래서 콜로라도 대학에서 그러니까 동물학, 철학, 영문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프랑스 갔다가 이제 주로 이제 해양생물 이런 쪽을 연구를 많이, 발생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일 대학에 갑니다. 예일 대학에 가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반전 운동을 하게 되고, 그때가 이제 히피 운동을 하는 그럴 때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자기가 그 예일에서 공부를 생물학 박사과정을 할 때
자기가 이렇게 생물학 실험실에서 뭔가 실험을 하는 거, 그런 게 자기가 재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그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물학에 사용되는 은유들,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무지 그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이렇게 위기에 빠진 것 같고, 그때 이제 그 예일의 그 에블린 허친슨이라고 미국의 생태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허친슨 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친슨이 이제 이 사람은 좀 굉장히 그 남성이지만 페미니스트였고, 그 특별한 아주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잘하는 그런 여성들을 좋아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예일에서 그 해로웨이가 쓰는 논문이 그 크리스탈, 직물, 그리고 장, 그리고 20세기의 발달 생물학, developmental biology. 그러니까 developmental biology라는 게, developmental이라는 건 뭐냐면 생물학에서 그 수정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분화되어서 발달해 나가는 거, 그래서 성체로 자라나가는 거, 그런 과정들을 쭉 추적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발달 생물학에서 사용된 그 유기체론의 은유들이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고, 이때 이 사람이 이제 토마스 쿤, 그 과학혁명을 썼는, 그러니까 토마스 쿤의 그 개념, 패러다임의 개념에 굉장히 이렇게 열광을 했고, 그래서 생기론에서 이제 생물학의 역사는 생기론과 기계론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역사였는데, 그것이 유기체론으로 변화하는 것들, 그것을 이제 쿤의 패러다임 개념으로 설명하는 그런 그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이때 자기가 나중에 자신의 논문을 이렇게 얘기해요. 생물학이 문화이자 실천이고, 문화이자 정치고, 물질적인 자연 문화가 되는 방식에 사로잡혀 있던 시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문화는 인공적이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문화적인 실천이라고, 그리고 사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정치라고, 그렇지만 완전히 날조된 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물질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자연과 문화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 문화가 되는 방식, 그런 방식에 사로잡혀 있던 시절이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해로웨이의 그 제자인 샤론 트레이크는 과학, 사실로서의 과학, 그 문화 없는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인데 자신이 문화임을 부정하는 문화라는 뜻이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와이 시절이 있는데요. 해로웨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절입니다. 이때 이제 대학원 예일에서 해로웨이는 그 제이 밀러라고 하는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호놀룰루 대학에 이제 그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호놀룰루 대학에서 이제 그 과학사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학원생 신분으로 그걸 하게 되는데요. 호놀룰루 대학이라고 하는 그 하와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때 70년대 중후반의 하와이는 개신교 문화, 조합주의 교회, 선교사, 사탕수수 재배 농가, 미국 개신교의 헤게모니의 그 상업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장치를 상속한 장소다. 하와이는 군사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하와이는 식민지예요. 원래 하와이가 미국이 아니었잖아요. 식민화된 곳이죠. 그 다음에 그 하와이에는 거대한 규모의 플랜테이션이 있었고요. 그래서 식민주의,
인종주의적 구성체, 베트남전 한가운데에 있는 태평양 전략사령부가 있고 성, 친족, 젠더 관계를 실험하는 곳이고 하와이 독립주권운동의 부활 같은 아주 활력이 넘치는 사회운동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인가 동시에 그런 대지에 아주 물질적으로 구축된 뭐다. 그것이 바로 하와이 호놀룰루 대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와이에서의 경험이 나중에 사이보그 선언을 쓰는데 사이보그의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 C3I 정보통신 이론, 태평양 전략사령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군산 복합체로서 사용하게 활용되는지 그것을 아주 체험하게 된 그런 시절이죠. 그리고 또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헤게모니와 마찬가지로 이야기는 정말 너무 거대하지만 그 속에서 그 헤게모니 속에서 구축된 우정, 정치, 연애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헤게모니를 얘기를 할 때 그것은 권력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환원되지 않거든요. 그런 헤게모니 속에서 구축된 우정이고 정치고 연애사 이런 것들이 아주 피부에 와닿는 경험으로 실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체험은 특히 권력이 정보로 포화된 상태에 달한 문화, 정보과학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 문화와 정치, 명령 통제, 통신, 첩보라고 하는 그 정보통신 이론의 C3I 속에서의 경험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하와이 시절을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일종의 시스템, 정보 시스템, 노동분업으로 나뉜 시스템으로 파악하게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날카롭게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인간이고 유기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속에 있다고. 그래서 C3I라고 하는 그 정보 시스템 속에 들어있고 그 속에서 파악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와이에서 그런 그 군사 지역이었던 하와이에서 훨씬 더 날카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로인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정말로 이와 같은 지식 실천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주조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제가 헤로웨이의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냥 우리는 역사와 무관하게 퍼스널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보그 선언은 이런 세계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 나는 이런 그 백인은 인종주의적이고 또 식민주의적이고 젠더적이고 이런 속에서 나의 사고와 몸이 구성되어져 있고 그런 방식으로 세계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세계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간다. 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자신을 통합하면서 그것을 그 속에서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파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나가는 방식으로 내파하는 그것이 어떻게 내가 내파되고 또 스스로 그 시스템들이 강고하게 딱 구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또 내파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방식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이 바로 사이보그 선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